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7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환율도 급등하고 코스피 코스닥 급락이 나왔습니다. 241선이 이탈된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홍콩 시장, 우리 시장, 중국 시장 역시 계속 이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도도 1조 3천억, 현물도 거의 1조,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뭐 작정하고 주식시장에다가 주식 선물을 다 갖다 파는 좀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선물 연초에 1조 4천억 매도하고 오늘 1조 2천억 굉장히 가파르게 강하게 순매도를 했고요. 현물도 이렇게까지 매도를 안 했는데 오히려 현물까지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그냥 국내 시장을 내다 파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환율도 좀 급등했고요. 1344원까지 어제 오늘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일본 증시는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트렌드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만 빠진다라긴 좀 보기 힘든 것 같고요. 홍콩도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랑 홍콩, 지금 해외 주식 아시아 쪽을 보더라도 베트남, 인도 다른 쪽에 비하면 인도도 거의 신고가 갔다가 지금 대만도 그렇게 폭락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에 비해서. 네, 말레이시아 마찬가지, 태국, 필리핀 꼭 유독 필리핀도 거의 신고가 갔으니까 우리랑 중국, 홍콩만 이렇게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게 아무래도 홍콩 증시도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증시도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두 군데에서 뭔가 좀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증시도 그렇게 폭락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만 좀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급락 나오는 모습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쪽 저쪽 보다 보니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은데 과거에 우리 증시도 그랬잖아요. 바이오 쪽, 로봇 쪽, 게임, 현대차 그룹, 삼성그룹, 2차전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한쪽은 계속 떨어지고 한쪽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2차전지, 로봇 신고가, 작년 말 중순쯤에 해서 기양급등, 로봇도 그랬고 2차전지도 그랬고 아르헨티나 증시도 이상하고 지금 국가별로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이제 코로나 감염된 것처럼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안 좋은데 실적은 안 좋은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좋고 호황인 업종은 그냥 신저가가 매일 나오고 있고 그냥 포트폴리오 논리에 따라서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또 팔고 판 건 더 떨어지고 계속 그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저가는 계속 신저가, 신고가는 계속 신고가. 그러니까 판 걸 떨어진 걸 다시 또 고가에 더 사고 이게 약간 이상한 어떤 단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팔고 일본 주식시장 가고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좀 답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라든지 함수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펀더멘탈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아니면 금리에 의해서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안 좋게 보고 파는 거는 더 떨어지고 사는 거는 더 올라가고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작년에도 무너졌는데 올해 초부터 좀 심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게 업종이 아니라 이제 국가로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네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 안 좋은 업종에 안 좋은 국가에 포함됐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국가의 기업들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마치 가치주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 기업들이 굉장히 자산도 풍부하고 자산주라든지 명품주라든지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PR이 낮은 종목들이 계속 손절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PR이나 멀티플이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좋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저평가되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인도 아르헨티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냥 금리나 어떤
돈의 힘에 의해서 헤지 펀드에 의해서 그냥 계속 들어올리고, 우리나라 증시나 홍콩 증시도 뭐 그렇게 중국 기업들도 그렇게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거든요. 돈을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패대기, 우리 기업도 패대기. 상당히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밸런스들이 무너졌다가도 이제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그널, 어떤 포인트에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좀 많이 오리무중인 것 같고, 일단은 가장 큰 시그널 하나는 미국 금리의 어떤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고 중국 금리도 마찬가지. 경제 정책의 변화,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가 뭔가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래왔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중국 어떤 지준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연결되어서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금리 인하 플러스 중국 금리 인하가 같이 함께 좀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많이 좀 멘탈이 좀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또 특히나 작년에 연말에 또 신용에 대한 어떤 비중이 확실히 많이 높아졌죠. 예, 자꾸 정부에서는 뭐 증시를 좋게 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들의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식이 많이 물리거나 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아니면 뭐 급등주들 이런 거 신용으로 많이 질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한 것들도 급락 나오고 있고, 기존에 안 좋은 것도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덕친 격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모습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홍콩 증시도 뭐 거의 4%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포인트가, 또 우리도 뭐 홍콩 지수 ELS가 또 같이 엮여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좀 복잡한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H지수 상승지수에 대한 투자, ELS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같이 엮여 있는 것 같고, 자꾸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잘 수습해서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폭파시키고 최악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뭐 환율 시장이나 뭐 금리 시장도 마찬가지, 유가도 마찬가지.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때 국제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가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름이라는 게 있는데 기름을 사서 내가 파는데 그 파는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주식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1,000원인데 이 71,000원이라는 주식이 700원도 아니고 마이너스 5,000원이 나온 거죠. 호가에 마이너스 15,000원이 나왔어요. 이 주식을 사면 내가 마이너스 15,000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손해인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효과가 나왔고, 장중에 그런 효과가 나왔고, 설명한 것은 떠 있는 유조선의 기름이 오히려 비용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관리 비용,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모든 기름의 가격은 가치가 없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거 보관세, 뭐 그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땅, 건물을 다 팔아도 지금 빚이 1,000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는 순간 빚쟁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1년 뒤에 주가가 이제 하루아침에 7만원짜리가 마이너스 15,000원으로 바뀌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 금융시장이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항상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도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 3배를 레버리지를 써서 자칫 뭐 삼성전자 뭐 아니면 뭐 좋은 기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의 상품의 어떤 문제, 어떤 금융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주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빚투자, 신용, 뭐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본인 돈이 아닌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본인 돈도 잘 관리를 해서 어떠한 기업을 사느냐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주나 아니면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제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고배당주, 안전한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늘 얘기 드리면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 돈은 본인 계좌에서 절대 남의 계좌로 옮겨주지 마시고, 누가 뭐 무료로 리딩 해준다고 돈 보내달라고 계좌 이체해주면 무료로 다 수익 내줄 테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가는 순간 해외 대포 계좌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전화번호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카톡입니다. 네, 항상 본인 자금은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